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32%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75%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04%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 우려 등에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성을 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45% 급락하는 등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 이날 뉴욕 증시는 국채 시장이 콜럼버스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주요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모두 연중 최저치 근처까지 고꾸라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연준이 내년 초까지 금리를 인상한 후 한동안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격적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시장의 추가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자사의 테크스타스 컨퍼런스에서 S&P 500 지수는 현재 레벨에서 20%더 떨어질 수 있다라며 다음 20% 폭락은 올해 처음 20% 하락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그리고 시티 등 오는 14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2일에는 펩시, 13일엔 델타, 그리고 도미노스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제 어닝 시즌에 다가왔죠.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9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고용은 26만 3천 명 증가해 전월 31만 5천 명 증가보다 적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27만 5천 명 증가를 소폭 하회한 수치로 2021년 4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실업률이 3.5%로 전달의 3.7%에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 올라 전월에 5.2% 상승해서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여전히 실업률이 반세기 이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페드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시켰습니다. 또 한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페드가 내년 초까지 금리를 인상한 후 한동안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은 페드의 통화 정책은 한동안 제약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8.4%,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1.6%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에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고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 지수는 한 달 만에 최고치로 솟았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 우려도 역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중국은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1일에서 7일 여파로 지난 9일 기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878건으로 8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연휴 이전보다 약 3배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경계 심리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시티 등이 오는 14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2일에는 펩시, 13일엔 델타항공 등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또 기준점이 되겠죠.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51달러 하락한 91.13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90불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에 포진된 주요 기술주들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애플 그리고 메타, 넷플릭스 등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 소식에 따라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윈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 대규모 리콜 소식에 마이너스 7%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포드와 GM 역시 UBS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 속에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업종들이 좀 하락세가 강했던 와중에 이 제약바이오주에서는 또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도 있고요. 특히 반도체 종목 쪽은 연일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대중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소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오랜만에 쉬고 금요일과 월요일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 이제 장세 좀 반등장이 나왔다가 월요일인 어제 휴장을 하고 오늘 시장이 열리는데요. 미국장이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한 흐름으로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약세, 즉 보합 혹은 약보합으로 출발했을 때, 개파락으로 출발했을 때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종목차별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우리 계속 수급 중요시 여기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막 그렇게
좋은 흐름을 기대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갑자기 급락세로 이어지기보다는 이 전저점을 이탈할지 여기까지 또 열어두고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히 보면서 오히려 하방으로 간다면 이 전저점 부분에서는 줍줍하고 반등 나올 때 판다라는 생각으로 트레이딩하는 거지 지금은 열심히 모아가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종목 차별 장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밤 9시 라이브 방송으로 만날 거니까 우리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야기 나눠봐요. 지금 시장 힘든 분들, 멘탈 관리 안 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요. 자, 그럼 우리 이따 밤 9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부터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는 이따 또 만나요.